420의 한 아침, 태양은 아주 일찍부터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아스팔트 도로에서 올라오는 더운 기운은 반짝이는 줄무늬처럼 환상적인 모습을 만들었다. 트란의 눈앞에는 아직 어린 소년이 내로이 거리의 낡은 상점 지붕 밑에 움츠리고 앉아 사람들의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지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때 트란은 너무 어려서 그 상실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만을 느꼈다. 더 이상 엄마의 따뜻한 품도 아빠의 부드러운 미소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작은 하숙집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먼 친척인 이모만 남아 있었다. 처음에 이모는 트란을 돌보려 했지만 힘든 생활과 고아가 된 아이를 키우는 부담이 점점 커져갔다. 1년이 지나자 트란은 자신이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식사는 점점 적어졌고 이모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트란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하숙집은 텅 비어 있었다. 이모는 모든 짐을 챙겨 떠나버렸고 트란에게는 낡은 이불 한 채와 몇 벌의 오래된 옷만 남겨두었다. 그때부터 420의 거리들이 트란의 새로운 집이 되었다. 처음에는 이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아무도 8살짜리 아이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트란은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하고 빈병을 줍고 때로는 절박한 상황에서 작은 도둑질을 하며 살아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트란은 거리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다. 그는 악당들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고 밤을 보낼 안전한 곳을 알게 되었으며 몇몇 거리 아이들과도 친해졌다. 그러나 트란은 결코 진정한 친구를 만들지 않았다. 거리는 믿음이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매일 트란은 이 거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으로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를 희망했다. 그는 종이 상자 하나를 앞에 놓고 그 위에 연필로 이렇게 써놓았다. 고아인 저를 도와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눈을 피하며 지나갔다. 몇몇 사람은 동전을 던져주기도 했지만 그들은 거의 멈추지 않았다. 트란은 그런 무관심에 익숙해졌다. 그는 알았다. 이 큰 도시에선 각자 자기만의 문제가 있고 모두가 급하고 피곤하다는 것을. 길거리 아이인 자신은 그저 도시 생활의 넓은 사막 속 작은 모래 아래 불과하다는 것을. 하지만 오늘 공기 중에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다. 트란은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다. 아마 근처 빵집에서 풍기는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햇살이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이유가 무엇이든 트란은 희미한 희망이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때 맞은편 거리에 한 노파가 나타났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푸른 실크 치마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모습이었다. 트란은 그녀가 걷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천천히 걸었다. 마치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듯했다. 트란은 노파가 도로 가장자리에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그녀는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걸음 나가자 트란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노파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머리에 쓴 모자가 땅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주우려 했지만 균형을 잃고 도로 한복판에 쓰러졌다. 그때 빠르게 달려오는 대형 트럭이 있었다.
운전자는 도로에 누워있는 노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멈춰서서 두려워했지만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다. 트라는 망설임 없이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노파를 향해 달려갔고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다. 트라는 노파에게 달려가 그녀를 길가로 끌어당겼다. 그 몇 초 후 트럭이 지나갔다. 브레이크 소리가 끽끽 울리고 주변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트라는 숨을 헐떡이며 몸이 떨렸다. 그는 노파를 돌아보며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했다. 노파는 놀라움과 감사의 눈빛을 트란에게 보냈다.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주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트라는 어색하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었다. 저는 그냥 제가 맞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주위 사람들은 박수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아이는 트란이라고 해요. 트란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는 이런 주목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노파는 천천히 일어섰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일어났다. 그녀는 트란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치 그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너 이름이 뭐니?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트란이에요. 그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조용히 되풀이하며 말했다.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나는 란이란다. 너는 내게 삶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어. 나는 절대로 이 일을 잊지 않을 거야. 란 할머니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어 트란에게 건넸다. 이건 내 주소야. 내가 시간이 될 때 나를 방문해. 내가 제대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단다. 트라는 그 명함을 받아들였고 조금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이런 친절을 잘 알지 못했다. 네, 꼭 갈게요. 그는 말했지만 과연 자신이 정말 그곳에 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 채였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자 김 할머니는 아는 사람이 와서 데려갔다. 트라는 다시 익숙한 상점 지붕 아래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가 달라졌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상한 따뜻함을 가슴속에서 느꼈다. 그것은 희망의 감정이었다. 트라는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보며 그 위에 적힌 이름과 주소를 반복해서 읽었다. 란트란, 푸엉남 그룹 회장. 그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김 할머니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다. 그날 밤 트라는 근처 공원 한 구석에서 몸을 움츠린 채 잠을 자면서 다른 삶을 꿈꿨다. 다음 끼니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밤이 될 때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삶. 그리고 몇 년 만에 트라는 비로소 그런 삶이 아마도 그리 멀지 않게 손에 닿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 후 사흘 동안 트라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가야 할지 말지 망설였다. 그가 갈망한 한 가지는 김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보여준 따뜻함과 친절을 다시 느끼고 싶었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두려움이었다. 거절당할까봐, 자신이 속하지 않는 세상과 마주할까봐 두려웠다. 결국 넷째 날 아침 트라는 모험을 결심했다. 그는 가진 돈으로 빵 한 개와 음료수 한 병을 사서 공공 수도꼭지에서 최대한 깨끗하게 몸을 씻었다.
그리고 뛰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향해 발걸음을 떼었다. 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지역은 트란이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곳이었다. 넓고 깨끗한 거리, 양옆으로는 높은 담장과 큰 철문이 있는 고급스러운 별장들이 숨겨져 있었다. 트란은 이 풍경 속에서 작고 외로운 존재처럼 느껴졌다. 결국 그는 김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그곳은 현대적이고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 어우러진 2층짜리 별장이었고 집을 둘러싼 담장은 푸르고 무성한 덩굴들로 뒤덮여 있어 살아있는 평화로운 벽처럼 보였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켜두셔서 저희가 올리는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트라는 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인터폰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저는 트란이에요. 김 할머니를 만나러 왔어요. 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천천히 열렸다. 트라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걸 느꼈다. 그는 정성스럽게 관리된 작은 정원을 지나쳤다. 그곳에는 다양한 색의 꽃들과 가운데 작은 분수대가 있었다. 트란이 정문에 가까워지자 문이 열리고 중년의 여성이 나왔다. 그녀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아마도 가사도우미일 것이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따라오세요. 트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여성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 집의 고급스러움에 압도당했다. 주변에 광택나는 나무 바닥, 벽에 걸린 아름다운 그림들과 마치 인테리어 잡지에서 나온 것 같은 가구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마침내 그들은 넓고 환한 거실에 도달했다. 김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트란을 맞이했다. 트란, 오셨군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트란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트란은 문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네, 저는 할머니께서 괜찮으신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 할머니는 손을 내밀며 트란을 소파로 안내했다. 여기 앉아, 트란. 우리가 할 얘기가 많단다. 트란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소파 위에 앉으며 불편함을 느꼈다. 김 할머니는 트란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밥은 먹었니? 할머니는 부드럽게 물었다. 트라는 고개를 흔들었다. 김 할머니는 가사도우미에게 말했다. 마이, 트란에게 가벼운 식사를 준비해 주세요. 가사도우미가 떠난 후 김 할머니는 다시 트란을 바라보며 말했다. 트란, 내가 나를 구해준 이후로 나는 계속 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단다. 너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너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어. 트라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부끄러웠다. 저는 집이 없어요. 그는 속삭였다.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틋한 눈빛을 보냈다. 알아요, 트란. 그리고 나는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니? 내 삶에 대해 말이야. 그리하여 김 할머니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에 트라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부모님의 사고와 그를 버린 이모, 그리고 거리에서 살았던 몇 년을 이야기했다. 그가 말을 마친 후 눈물은 그의 뺨을 타고 흐르고 김 할머니도 감동을 참지 못했다. 트란, 김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제안을 했다. 내가 너를 이곳에서 살게 하고 싶단다. 나는 너를 돌봐줄 거고 너는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거야. 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어. 어떻게 생각하니? 트라는 그 제안에 놀랐다. 한 부분은 기쁨으로 뛰어오르고 싶었지만 다른 한 부분은 두려움이 생겼다. 정말 확실한가요? 저는 할머니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트란, 너는 내 생명을 구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너는 세상에 순수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줬단다.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은 것이지 내가 너에게 빚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럼 나는 동의할게요. 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순간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눈물은 다시 흐르지만 이번에는 희망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럼 결정했어요. 김 할머니, 트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여기서 저희 집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 트란의 삶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거리에서 자란 아이가 갑자기 따뜻한 가정과 보호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들은 트란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그 고급스러움과 편안함 속에서 여전히 외로움을 느꼈다. 매일 밤, 그는 차가운 거리에서 잠을 자던 때가 떠올라 깨어나곤 했다. 그러나 김 할머니의 인내와 사랑 덕분에 트라는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김 할머니는 근처의 사립학교에 트란을 등록시켰다. 처음에 트라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대에 압도당했다. 그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동급생들에게 뒤처졌지만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놓친 지식을 채우기 위해 공부하며 때로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다. 김 할머니는 트란의 노력을 보고 그를 도와주기 위해 개인 교사를 고용하기로 했다. 그 후 트란은 점차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았고 심지어 몇몇 과목에서는 그들을 넘어섰다. 교사들은 트란의 잠재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몇몇 학교 친구들은 트란의 과거를 알게 되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를 거지 아이라고 부르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트란은 그들의 조롱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때때로 그 고통과 분노는 그의 마음속에서 솟구쳤다.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중 트란은 한 무리의 친구들에 의해 길을 막혔다. 그들은 트란을 밀며 웃고 모욕적인 말을 던졌다. 트란은 분노가 치솟았고 거리에서 배운 생존 기술이 떠올랐다. 그는 거의 그들에게 반격하려 했지만 그 순간 김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트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분노를 억제하며 침착하게 말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그게 저를 정의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의 저 자신과 제가 극복한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트란의 침착함과 자신감에 놀란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물러섰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태도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트란은 점차 학교에서 받아들여졌고 심지어 많은 친구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트란과 김 할머니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할머니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트란의 친구이자 멘토이자 본보기 역할을 했다. 그들은 종종 저녁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할머니는 트란에게 자신의 사업에 대해, 직장에서 겪은 도전과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트란은 점점 더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주제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자주 김 할머니에게 질문을 던졌다. 김 할머니는 트란의 호기심과 배우려는 열망을 기쁘게 여겼다. 어느 날, 김 할머니는 트란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고층 건물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투억남 그룹의 로고가 건물의 꼭대기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트란은 그곳의 규모와 전문성에 압도당했다. 김 할머니는 트란을 사무실 곳곳으로 안내하며 직원들을 소개하고 회사의 각 부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트란은 열심히 경청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다. 마침내 그들은 김 할머니의 개인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곳은 넓고 창밖으로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멋진 공간이었다. 김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트란에게 맞은편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트란,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너를 공식적으로 입양하기로 결정했어. 트란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입양. 저요? 트란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저는 당신을 공식적으로 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제 후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앞으로 남부 그룹을 이끌 사람입니다. 트란은 주변 세상이 갑자기 돌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런데 왜 저를요? 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김 할머니는 일어섰다. 그리고 트란의 옆으로 다가가 손을 그의 어깨에 올려놓았다. 트란, 너는 누구보다도 이 자격이 있어. 너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인내를 지닌 사람이다. 너는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마음을 유지했어. 그게 바로 내가 후계자에게서 찾고 있던 자질이야. 트란은 눈물이 고여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김 할머니는 트란을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그 순간 트란은 그동안 잃어버린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트란은 목이 메어 그렇게 말했다. 저는 최선을 다해 할머니께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트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내가 해낼 거라고 믿어.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셔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김 여사가 장자를 트란으로 입양하고 후계자로 삼은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회의 반응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 여사의 인도적인 행동과 트란의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을 품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몇몇은 김 여사가 대기업의 미래를 거리의 소년에게 맡기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트란의 능력을 의심하며 그가 미래의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문과 비판은 트란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이를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때때로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까?
김 여사는 트란의 감정 변화에 대해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저녁 식사 후 정원에 앉아 있었고 김 여사는 트란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트란아, 김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조금 걱정스러워 보인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트란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제가 실패할 거라고 하거든요. 김 여사는 그의 말을 듣고 부드럽게 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트란아, 인생에서는 항상 우리를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야. 잠시 멈추고 이어 말했습니다. 알지?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실패할 거라고 했어. 그들은 여자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에 굴복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것을 내 동기부여로 삼아 더 열심히 노력했지. 트란은 김 여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트란이 물었습니다. 너는 스스로를 개발하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해야 해. 김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고 점차적으로 내 성공이 그것을 증명했지. 김 여사는 트란을 바라보며 자신감을 담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난 내가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믿어. 너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어려움을 이겨냈고 지혜와 결단력, 그리고 인정을 가지고 있어. 그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야. 트란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여사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결단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란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매일 배우고 발전하겠습니다. 김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내가 항상 내 옆에서 돕고 있을 거란 걸 기억해. 그날 이후 트란은 강한 결심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학교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경영, 리더십에 대해 배우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온라인 강좌에 참여하며 종종 김 여사와 함께 푸엉남 그룹의 사업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여사는 트란의 열정과 빠른 학습 능력을 알아보았고 점차 그를 회사의 회의와 작은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트란에게 실제 비즈니스 세계를 접하고 경험 많은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그가 자신감을 쌓아가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 모든 사람이 트란의 존재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근무하며 승진을 기대하던 고위 직원들은 트란이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된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은 김 여사의 조카이자 푸엉남 그룹의 CFO인 응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연스러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트란의 등장으로 그의 계획은 깨졌습니다. 응아는 트란에게 비밀스럽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트란에 대해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트란이 실패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일부러 어려운 임무를 맡기고 종종 트란의 일을 김 여사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비판했습니다. 트란은 응아의 적대적인 태도를 알아챘지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다른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트란은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우연히 응아와 그의 몇몇 동맹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트란이 맡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취소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것이 트란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김 여사와 경영진의 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트란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응아와 직접 대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회사 내에서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 여사에게 모든 일을 보고하고 싶었지만, 그런 행동이 그녀에게 상처를 줄까 걱정되었습니다. 하룻밤 고민한 후 트란은 응아와 개인적으로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응아를 회사 근처의 카페로 초대하여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응아 형, 트란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형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 왜 그런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형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응아는 의심의 눈빛으로 트란을 바라보았지만 조용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형과 자리를 경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트란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배우고 회사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한다면 푸엉남 그룹을 위해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아는 잠시 침묵한 후 결국 말했습니다. 너는 그게 쉽다고 생각하나? 너는 어디서 왔고 갑자기 후계자가 되었지? 내가 지금의 자리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했는지 아냐? 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형의 노력을 이해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적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함께 푸엉남 그룹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없는 걸까요?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최신 업로드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대화는 2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차는 나의 걱정과 불만을 경청하면서 자신의 과거와 바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나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찬이 내가 생각했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잠재적인 동맹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제안을 했습니다. 좋아, 찬, 너에게 기회를 줄게. 우리가 함께 곧 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내가 실력을 증명하면 내가 너를 지원할게. 찬은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형,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날부터 찬과 나의 관계는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나는 찬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빠른 학습 능력을 가진 사람임을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나의 경험과 찬의 열정이 결합되어 강력한 팀이 되어 회사에 많은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김 여사는 이 변화를 보고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나와 찬이 협력하기를 바랐고,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찬은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명한 대학의 경영학을 공부하러 입학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도 찬은 계속해서 푸엉남 그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배운 이론을 실제로 적용했습니다. 4년 후 찬은 우등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김 여사는 앞자리에 앉아 찬이 학위를 받으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가장 뜨겁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졸업 후 찬은 푸엉남 그룹의 부사장직을 맡게 되었고, 나는 김 여사의 지도 아래 그의 동료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찬은 회사에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접근을 제시했고,
특히 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찬이 제안한 첫 번째 프로젝트 중 하나는 거리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거쳐 교육 및 직업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미래의 회사에 질 높은 인재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김 여사와 경영진은 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찬에게 가장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60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그룹의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하고 경영 권한을 젊은 세대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계자를 두고 경영진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나의 오랜 경력을 지지했고, 다른 일부는 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적 비전을 지지했습니다. 김 여사는 분열을 피하기 위해 찬과 나가 함께 공동 회장직을 맡고 1년 후에 경영진이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해는 찬과 나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쟁과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긴장감과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우리는 회사의 성공이 개인적인 야망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은 회사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집중하며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그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훈련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나는 나의 경력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존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고 시장을 확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와 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협력 결과는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푸엉남 그룹은 기록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로 활동을 확장했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는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은 널리 칭송을 받았습니다. 한 해가 끝나고 경영진이 투표를 시작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경합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찬이야말로 회사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를 멘토로서 지원할 것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놀랐고 나의 결정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찬은 나의 행동에 감동하여 일어나 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형. 찬은 무겁게 말했습니다. 형의 믿음과 모든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김 여사는 회의 테이블 끝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찬을 입양하여 후계자로 삼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결정은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푸엉남 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찬의 지도 아래 푸엉남 그룹은 계속해서 강력히 성장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성장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찬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푸엉남 그룹을 존경받는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시켰습니다. 찬이 처음 시작한 거리 아이들 지원 프로그램은 이제 큰 자선 재단으로 성장하여 매년 수천 명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 많은 이들이 푸엉남 그룹의 뛰어난 직원이 되어 찬의 성공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회사를 자주 방문하며 회사의 발전을 보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특히 찬이 사업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와 사회적 책임감을 잘 지키고 있다는 점에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차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빠르게 발전하는 420 시내를 바라보며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떠도는 어린 소년이었던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대기업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차는 몇 년 전 김 여사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것들이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야. 차는 그 말이 맞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품성과 김 여사가 준 기회 덕분에 차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420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일 때 차는 사무실을 떠나 그가 한때 떠돌던 옛거리에 차를 몰고 갔습니다. 차를 멈추고 내린 차는 주변을 둘러보며 여전히 남아있는 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길들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곳은 푸억남 그룹이 진행한 지역 사회 프로젝트 덕분에 더 깨끗하고 안전해졌습니다. 차는 그가 자주 앉아 거리를 떠돌던 골목까지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있던 것은 바로 푸억남 그룹의 지원을 받아 혜택을 본 한 젊은이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차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모금씩 커피를 마시던 차는 갑자기 밖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고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아이가 길가에 움츠러들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몇 년 전의 자신과 같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아이 옆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너 괜찮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아이는 두려움에 떨며 붉어진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배고파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차는 아이를 카페 안으로 데려가 음식을 주문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식사를 마친 후 차는 말했습니다. 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지만 내가 약속할게. 모든 게 더 나아질 거야. 내가 처한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왔듯이 나도 너를 도울 거야. 아이의 눈에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차는 이것이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이 아이와 같은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차니 카페를 떠나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때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차는 이제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차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반짝이는 별들을 보았습니다. 그 별들은 마치 실현을 기다리는 꿈들처럼 보였습니다. 차는 미소 지으며 자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앞에 놓인 모든 도전에 대해 사랑, 용기, 그리고 끈기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는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차는 아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의 일을 계속 이어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최신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트라는 푸억남 그룹을 계속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자선 프로그램과 지역 사회 발전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새로운 희망 기금을 설립했으며 이는 노숙 아동과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주택, 교육 및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트란의 이야기는 전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주 학교와 대학에 초대되어 경험을 나누고 젊은이들에게 출신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어느 날 트란이 대학에서 연설을 준비하던 중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할머니가 심장 통증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트란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김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트란을 반겼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요. 다만 이 늙은 몸이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트란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감동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꼭 자기 몸을 더 잘 돌봐야 해요. 저는 할머니가 곁에 있어야 해요.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트란, 너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할머니는 내가 이룬 모든 것에 대해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어낸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잖아. 트란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트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트란아. 할머니는 너에게 중요한 기회를 준 것뿐이야. 그 기회를 잡고 기적을 만들어낸 건 바로 너야. 너는 결단력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놀라운 일을 해냈어.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한 후 의사가 검사하러 들어왔습니다. 트란은 새로운 결심을 안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일을 계속 이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트란은 푸옥남 그룹의 지역 사회 프로젝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를 란트란 장학금이라고 명명하여 그의 인생을 바꾼 여인 김 할머니를 기렸습니다. 그는 또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푸옥남 그룹은 성공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델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트란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5년 전 그가 도왔던 소년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소년은 이제 젊은 청년이 되어 편지를 써서 트란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액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트란은 가슴속에 기쁨과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김 할머니가 몇 년 전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 얻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습니다. 트란은 사무실 창문을 통해 급속히 발전하는 호치민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도와야 할 사람들도 많지만 한 사람이라도 돕고 한 사람의 삶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거리의 어린 소년에서 큰 기업의 리더로 성장한 자신의 여정을 미소 지으며 되새겼습니다. 그것은 도전적이었지만 의미 있고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 트란은 그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밤이 되어 도시가 잠든 사이 트란은 사무실을 떠나 집으로 가는 길에 평범한 식당에 들러 여러 개의 식사를 샀습니다. 그는 그 음식을 들고 도시의 빈곤한 지역으로 가서 노숙자들과 거리의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트란이 음식을 나누고 만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는 그들의 눈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바로 여러 년 전 김 할머니가 트란에게 심어준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트란은 집에 도착한 후 잠시 멈추어 서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별들은 그가 이루어야 할 꿈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내일이 새로운 기회로 가득 찬 날이라는 것을 알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트란은 집 안으로 들어가며 감사와 결단력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앞으로 길고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지만 사랑과 용기, 그리고 인내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매 걸음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